네, 이렇게 구성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어쨌든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인터넷 기술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IP 주소라는 주소를 각 장치한테 부여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식별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IP 주소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라우팅이라고 한다고 했죠. 라우팅. 그래서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목적지 주소, IP 주소를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곳에 대한 길 찾기를 해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정보가 뭐라 그랬죠? 길 찾기를 해주는 정보. 어느 주소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정보가 어디 들어 있었죠? 게이트웨이는 장치고, 예, 그 장치 안에 있는 정보가 그 길 찾기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뭐였죠? 길 찾기가 영어로 라우팅, 그죠? 그러면 그런 길 찾기 정보는 라우터? 라우터는 장치지 정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라우터 안에 길 찾기를 위해서 들어있는 정보는 뭐예요? 그걸 바탕으로 길을 찾아준다 그랬죠. 우리가 사실은 라우터에서는 보지 않았어요. 왜? 라우터는 우리한테 없으니까. 라우터는 저 밑에 있다 그랬죠. 그 장비에는 우리가 실제로 접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라우터에서는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PC나 VM에서 봤었죠. 길을 찾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를. IP? IP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IP라는 건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그 인터넷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찾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 IP죠. 그걸 위한 프로토콜이죠. 그럼 그 프로토콜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목적지까지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동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IP는 절대 이동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IP 역할은 최종 목적지까지 길을 찾아준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종 목적지들을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주소가 필요하다. 그게 IP 주소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주소가 식별돼 있으면 그 식별된 주소를 가지고서 길을 찾아준다. 그게 라우팅이라고 그랬죠. 길 찾아주는 거. 그러면 주소는 각 호스트에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설정된 그 IP 주소로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IP 주소를 보고서 어디로 가야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느냐 하는 정보를 조회를 한단 말이죠. 그 정보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지. 라우팅을 하기 위한 정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라우팅으로 시작하겠죠. 기억나요? 어제 라우팅을 위한 정보, 이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가면 된다 하고 들어있던 내용을 본 건 기억이 나요? 명령어 실행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도 우리가 해봤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던가요? 그 안에? 이거 어제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얘기하고 오늘 이 과목에서도 또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네트워킹은 이게 다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뼈대. 그때 사용되는 그 정보의 이름 또 그 정보를 보기 위한 리눅스에서 명령 또 윈도우즈에서 명령도 했었죠. 라우팅? 네, 테이블. 그렇죠.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 안에 길을 찾기 위한 그런 정보가 들어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주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소는 딱 한 주소라기보다는 보통은 주소 범위로 돼 있었죠. 그래서 주소 범위, 이 주소 범위가 목적지일 때는 어떤 길로 가라 하는 정보가 들어 있었죠. 그죠? 다시 한번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해 보면 윈도우즈에서 어떻게 실행했었죠? 이게 이렇게 복습을 해야 그래야 이게 자꾸 머릿속에 강화가 되죠. 리눅스에서도 했었고 윈도우즈에서 했었는데 일단 명령어가 비슷한데 옵션이 조금 달랐어요.
그 라우팅 정보를 보는 거니까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보는 거니까 일단 뭘로 시작할까요? 네? 아웃 마이너스 라우트로 시작하죠. 예, 거기까지 맞았어요. 이제 리눅스와 윈도우즈가 그 뒤에 나오는 옵션이 달랐죠. 아웃 프린트. 그렇죠. 라우트 프린트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명령어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 명령어들이 좀 숙달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정보를 보고서 그게 어떤 내용인가 그것이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필요하죠. 라우트 프린트라는 명령이 있었고 또는 윈도우즈에선 netstat -r이라는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netstat라는 건 이제 네트워크의 상태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이제 이 라우팅 정보에 대한 상태를 본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이 이제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어제는 라우트 프린트를 했으니까 오늘은 netstat -r을 해보죠. 어제 봤던 것과 비슷하게 라우트 정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실습실 같으면 이제 여기가 실습실이라 그러면 여기 PC들이 이렇게 스위치 연결된 이게 실습실이고 실습실 네트워크라면 그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가 이렇다고 했어요. 그죠? 이 주소 범위이고 그것에 대한 경로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그 주소에 대한 경로 정보가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경로 정보의 본질은 과연 뭐냐 하면 어느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가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이 주소를 가려면 목적지로 그 주소를 가려면 어떻게 가라 그런 거겠죠. 그럼 저 뒤에 저기 화이트 해 놓은 부분이 뭐예요? 어떻게 가라 하는 정보죠. 그럼 어떻게 가라는 거는 이 IP 기술에서 즉 네트워킹에서 길 안내는 어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 그랬나요? 아니고 어디까지? 그 다음 장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장치를 거쳐 가야 된다면 그 다음에 갈 장치 우리가 그거를 next hop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장치라는 의미는 그냥 아무 장치가 아니고 어떤 장치냐? 마찬가지로 그 IP를 기반으로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장비가 되죠. 즉 IP의 기능이 있는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장비. 그래야 또 거기서 길 안내를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IP 주소 기반으로 동작하는 장비들. 그 다음 장비.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있다? 그 다음 장비는 한 칸만 건너갈 수 있다고 그랬고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다?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거다. 그랬죠. 그죠? 예. 즉 나하고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나랑 동등한 그 주소를 가지는 그런 장비인데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장비. 거기가 넥스톱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바로 넥스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그 넥스톱을 가려면 일단 여기서 나서야 가겠죠. 나한테서부터 빠져나가야 그 상대방 넥스톱으로 갈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 머무르고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려면 집에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호스트에서 내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나의 어느 출구로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그 PC 같은 경우에 실습실 PC 같은 경우에도 출구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어요. 출구라는 게 결국은 인터페이스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제 우리 PC 같은 실습실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습실 유선 이더넷으로 연결되는 랜 NIC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선 랜 카드도 있어서 무선 연결이 되는 NIC도 있고 출구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제 실습한 VM웨어의 그 VM들이랑 연결되는 가상 인터페이스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으니 그 중에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준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인터페이스였죠. 그래서 요 실습실 랜에서의
10SLAN에서의 경로 정보는 이것이다. 이것의 의미가 이제 이 10SLAN에 해당하는 주소 범위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것에 대한 설명도 어제 했었죠. 223.194.165.0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주소들의 시작 주소이고 25.25.25.0이라는 게 뭐를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소 범위에 해당하는 목적지에 대해서는 이 경로를 쓴다는데 그러면 이 주소 범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시작 주소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25.25.25.0은 어디까지라기보다는 그 어디까지를 알려주는 정보죠.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비트들로 32비트의 비트로 어떻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당 8비트로 해서 네. 24비트. 예, 24비트가 뭐예요? 네트워크 주소 부분에 해당하는 비트들이 뭘로 표시가 돼 있어요? 실제 네트워크 주소는 그렇게 0부터 255까지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값들이 있죠, 그죠? 보시면 이런 다른 값들 쓰는데 이런 게 네트워크 주소라면 이거는 25 아니면 0 아니면 뭐 그런 식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32비트의 저 25 파트는 이진수가 뭐예요? 1이죠. 그죠? 그다음에 0 파트는 0이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를 나타내죠. 그죠? 네트워크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게 32비트 중에 앞에 부분이 1로 되어 있고 뒤에 부분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32비트의 주소가 아무렇게나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IP 주소가 아무렇게나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쓴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주소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2에 160 이게 우리 학교 주소인데 아마 요 뒷집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뭐 62에 30 또 62에 뭐 50, 62에 26 이런 주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같은 동네에서 뭐가 동일해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까지가 동일하고 번지수가 다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IP 주소도 앞에 네트워크 주소는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다 똑같이 써야 된다. 그렇게 정했단 말이야. 아무렇게나 중구난방하게 쓰지 않고. 그리고 뒤에 호스트에 할당되는 그 주소만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가 네트워크 주소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스크라는 걸 줘가지고 그걸 1로 써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이고 그다음에 0으로 써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소가 호스트 주소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0으로 써 있는 부분은 호스트마다 달라질 수 있고 1로 써 있는 부분은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그거요. 네, 그러한 주소들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목적지 주소가 223.194.165. 뭐 170이다. 그랬을 때 이것에 의거하면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이고 이것이 호스트 주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들에 대해서는 다 여기에 보면 이게 네트워크 주소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는 녀석에 대해서는 이게 뭐든지 간에 이 경로를 쓰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경로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 경로를 가기 위해서는 요리 나가면 된다. 여기 보시면 주소들이 막 그 네트워크별로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네트워크를 가냐에 따라서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이런 녀석도 있고 이런 녀석도 있고 이런 녀석도 있고 뭐 이런 녀석도 있고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네트워크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 이 PC에는 출구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게 출구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 갈 곳은 연결됨으로 돼 있다.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연결됨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즉 어디 건너가는 게 아니고 목적지는 그 주소 예를 들면 223.194.170은 어디에 있다?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즉 한 홈만 가면 거기가 목적지다. 즉 넥스트 홈이 곧 목적지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바로 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 뜻이죠.
같은 랜에 있는 녀석들이니까 바로 갈 수 있다. 근데 바로 간다는 의미가 어제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진짜로 바로 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PC가 이게 51번이고 이게 누구 건지 모르지만 170번이다.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거지. 즉 내 PC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저 스위치를 거쳐서 가긴 가야 돼요. 그죠? 그러나 스위치를 우리가 넥스트오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스위치는 IP 주소로 뭘 할 수 있는 애가 아니고요. 그냥 같은 랜에서 연결시켜주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연결시켜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위치는 IP를 기반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애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의 그 맥 주소라고 하는 IP 주소가 아닌 맥 주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쓰는 그런 주소를 기반으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 주소는 상관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IP 주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위치에 있는 포트나 이 PC나 아니면 이 라우터에 있는 포트나 똑같이 생기고 같이 연결이 되지만 이 PC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여기 있죠. 이 PC의 그 뒤에 이제 있는 랜 포트랑 스위치랑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얘는 그 NIC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여기에서 23.194.165.51번 제 PC 같으면 이러한 주소를 가지는 NIC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소가 있죠. 얘는. 그러나 얘는 그렇지 않다.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내 PC에서 170번으로 가려면 이 IP 주소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거쳐서 간다. 그러나 얘네들은 IP 주소랑은 상관없이 동작을 한다. 뭘 가지고 동작하느냐?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맥 주소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뭐 성격상 이거나 이것이 서로 같지는 않다. 서로 연결되지만 뭐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려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과 어제 얘기한 것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봤고요. 본격적인 이 장치들의 동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더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이제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을 이용을 해서 심볼들이죠. 앞에서 봤던 이러한 심볼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그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도면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이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회로 구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회로도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 회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로도는 그 실제 뭐 회로가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도면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네트워크에서 그 네트워크의 장치들과 미디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 이제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이다. 그냥 네트워크 구성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구성도를 나타낼 때는 두 가지의 그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토폴로지와 논리적인 토폴로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피지컬이라는 건 물리적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 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장치가 어디 있고 그 장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상태를 마치 눈에 보듯이 물론 사진 찍은 것처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로 이렇게 케이블이 뭐 이렇게 휘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여기서 여기로 연결돼 있다 하는 것을 그리는 거죠. 또 실제로 이렇게 뭐 액세스 플로어를 지나가서 케이블이 있는 것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 PC에 케이블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완벽하게 뭐 사진 찍듯이 그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연결이 돼 있는 실제 상황을 그리고 또 어디에 그 장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상황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피지컬 토폴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 토폴로지는 그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위치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또 그러면 뭐 같은 랜을 이루느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구성이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를 기반으로 이제 그린 것이 로지컬 토폴로지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피지컬 토폴로지고 이게 이제 로지컬 토폴로지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그 연결 관계는 다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 도면에서 장치의 배치나 그 연결은 뭐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스위치들이 이제 하나의 룸에 즉 뭐 어제 얘기했던 뭐 저 화장실 옆에 어떤 통신 장비들이 있는 그런 통신실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장비들이 있다 이렇게 그린 게 물리적인 토폴로지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그렸냐? 그러면 이 스위치 하나가 하나의 랜을 연결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죠. 얘와 얘는 같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그죠? 여기는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이렇게 그룹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이제 뭔가 서로 간에 랜을 형성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성 방법을 조금 다르게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물리적인 토폴로지와 논리적인 토폴로지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